안녕하십니까. 철두청TV의 토리입니다. 이 앞선 영상에선 강남 10번 출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이 치과의 반박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의사를 B씨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씨가 제보했던 내용에 대해 치료했던 B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생활 32년 중 환자를 고소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라고 말이죠. A씨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B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씨의 결제 및 환불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A씨는 환불을 못 받았고 현금 수납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진료비 총액 420만원을 유지장치비 포함하여 카드 수납하였으며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B씨가 전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동의서를 통해 교정은 종료되었고 후에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여 환불을 요구해 비방하지 않겠다는 환불 합의서를 작성하고 100만원을 환불해 준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불을 해주고 난 후에도 1년 이상 추가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정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A씨가 수백 건의 비방 게시물을 작성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A씨의 교정 기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최초 A씨가 뇌원한 후 교정은 2015년 6월 24일에 시작되었고 2016년 10월 26일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A씨의 동의를 받은 진료 마무리 동의서를 병원 측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26일 유지장치를 분실하였고 이때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며 병원에 재교정을 요구해 병원 측에선 이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개인 사정으로 1년에 2회에서 3회만 내원하는 등 25회에 걸쳐 진료를 무단으로 펑크를 내고 장치 분실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은 A씨의 책임이 크다는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2012년, 2013년은 교정 시작 기간이 전혀 아니고 2015년 6월부터 시작했음을 B씨는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한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지 본인들과 실제 서류만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씨의 부작용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A씨는 치간 삭제를 한 후 이 시림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교정 후 4년이 지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이 시림을 느낀다고 병원 측의 A씨가 전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A씨를 검진한 결과 치간 부위가 아닌 치경부 부위가 시림을 확인하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또한 출혈 문제로 투명 교정장치의 특성상 마무리 단계에서 장치 장착 중에 잇몸 상처가 발생하여 출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선 사전에 이야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달리 투명 규정 장치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장치로 인한 병원 측의 과실치상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비방 글 등으로도 게시하였는데 이는 병원 측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A씨의 교정 방법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A씨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병원에선 인비절라인 회사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독일 덴마크산 스캐너와 미니스타 등 고가의 장비와 정품 시트지를 사용하여 최상의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여 치료를 한다고 B씨는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A씨가 주장한 병원 측의 일방적인 고소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A씨는 병원 방문 시 의무 기록지 발급을 거부하여
경찰 및 보건소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병원은 의무기록지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A씨가 5년 전 임상치아 사진까지 같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부재하여 월요일에 발급을 해주겠다 라고 전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의 의견을 A씨 역시 확인하여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돌연 A씨는 30분 후 재방문하여 병원에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임상사진의 즉시 발급이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B씨에 따르면 임상사진은 의료법에서 정한 필수 의무 기록이 아니기에 3년 이상 지난 자료들은 별도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어 담당 직원이 출근하면 같이 드리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 점에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A씨의 진료 협박 주장에 대한 B씨의 의견입니다. 진료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A씨는 약 200여 건의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선 원활한 진료를 위해 게시글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일 뿐 A씨에게 어떠한 협박성 내용을 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 직원들에게 사기꾼, 약을 판다, 골빈 X, 싸가지 없는 X, 양아치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다수의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있다라고 추가로 B씨는 전하였습니다. 덧붙여 병원 측에서는 A씨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추측성 내용을 전하기로 하였는데요. 2020년 12월 20일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에서 A씨는 중국 환자를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소개해주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추측된다는 병원 측의 입장인데요. 병원 직원과의 대화 중에도 본인이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방법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환불을 받기 위해 여러 매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청 카페 및 다른 매체에서 여론전을 펼쳐 병원을 압박하는 일종의 블랙 컨슈머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희는 앞선 두 영상에서 이렇게 A씨와 B씨, 환자와 병원의 양측 입장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 A씨의 주장만 듣고 당연히 악덕 쓰레기 이벤트 병원으로 편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녹취 음성 파일 등을 확인해 볼 수 없는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도청 카페 내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글이 정말 피해를 입은 환자인지 아니면 정말 억울한 병원인지 어느 쪽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는 어려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A씨와 B씨, 누구의 말이 사실일지, 그리고 정말 진실은 무엇일지, 혹시 추가적으로 이 법정 싸움의 진행 결과가 나오거나 양쪽에 추가적인 제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 역시 일방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바 여러분들께 중립된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밝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청TV의 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